기재부 관료로서 책임을 다한다. 음, 이게 본인의 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음, 기재부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뭐가 더 맞는 일인가를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 어찌 됐든지 이재명 후보와 이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이 이번에 반드시 추경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지 음, 않으면 민주당이 무능한 겁니다. 음. 최지은의 오늘.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최지은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그 지난 주간에 또 부울경을 가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네,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부산 지역에 음, 공약을 발표를 하셨죠. 가덕 네네. 신공항을 포함해서 음, 엑스포 유치, 음,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뭐 여러 가지로 음,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산이 지금 특구인데 조금 음, 더 산업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비전을 얘기를 하셨는데 음, 또 그걸 하신 다음에 봉화에 가셔서 이제 동남권 전체, 음, 부울경 플러스 이제 제주도까지, 네, 영호남과 제주도까지 아우르는 그 또 하나의 수도권, 네,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했는데, 음, 이거는 뭐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더 큰 그 권역별 공약을 발표를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두 자리에 다 있었는데, 네, 네, 특히 봉화에 갔을 때는 후보님께서 네, 정말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하시면서 정말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마음이 짠했고 네, 또 그렇게 막 흐느껴 우신 다음에 연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저한테 힘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열심히 해야죠. 예. 네. 그 어떻게 남부 수도권이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저기 워낙 큰 그 그림만 제시하셨는데 세부적인 네. 공약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 반도체 같은 산업을 봤을 때 음, 수도권 이남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이게 이제 뭐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경기도에 이렇게 공장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은 음, 공항에 가까운 것도 있고 첨단 산업을 해외로 주고받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반도체 무슨 뭐 반도체 회사를 세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반도체 그 연구진들이 음, 출퇴근이 가능해야죠. 그렇죠. 근데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뭐 분당이다 이러면 음, 서울에서도 놀 수 있고 경기도에서도 놀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분당에 세워도 이런 회사가 유지가 되는데 음, 지금 현재는 만약에 그것을 뭐 부산 근교 양산이다 뭐 네,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양산에서 하고 싶은 게 의료 혁신 산업인데 음, 의료 혁신 회사를 세운다 그러면은 근처에서 양산에 있는 학교에서 한 몇 분 오시지만 다른 지역에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인력이라든지 뭐 판매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이게 규모의 경제가 없어서 회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수도권이라는 거는 그 큰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졌는데 음, 지역에는 지금 그런 게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큰 지역으로 묶어 놓으면은 그 지역 안에서 우리 수도권에도 지금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경기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광역 교통망이 만들어지는 것도 포함되고요. 음, 또 행정적으로도 또 학교 이런 경우에도 조금 더 협력이 많아지도록 해서 음, 그 시장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남권 안에서도 음.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다시 소비자가 되고 이 충분히 경제가 순환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좋은 공약이고 가야 네, 할 길이고 이재명은 반드시 한다는 믿음이 있는데 근데 국민들에게 확 가슴에 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세부 공약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예컨대 뭐 서울대를 그곳으로 이전한다든지 네, 뭐 그런 방향은 어떨지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뭐 그게 네, 간단한 사안은 아니지만 그게 사실 와닿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네,
대기업 몇 군데하고 얘기해서 아예 본사가 그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은 이제 공기업들이 주로 이제 이전을 했다면은 공공기관들이 이전했다면은 민간 기업까지 끌어들여서 원하는 대로 대지와 또한 여건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또 국가 공공적 약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훨씬 더 가슴에 젖어드는 공약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너무 좋은 제안이십니다. 네. 어, 그리고 말이죠. 남부 수도권 공약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한 그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걱정도 하셨어요. 또 어제도 네. 그러셨고,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서 재정 건전성보다도 민생 안정이 우선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관료주의와 맞서 싸웠고요. 민생을 챙겼던 그런 후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또 무엇보다도 또 경기도지사일 때 네.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가 하면은 어떻게든 또 소상공인들 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지역화폐, 소멸성 지역화폐 정책도 도입하고 그랬던 분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가 집권당 후보인데 이 후보의 요청에 발맞춰서 추경을 정말 충분히 대지가 적실 정도로 이렇게 지급할 그런 계획 기대해도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꼭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 당장 선거를 봤을 때는 집권당 후보가 여당 음, 후보가 공약을 했고 네, 제시를 했고 여당 집권 여당이 거대 정당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우리가 임명한 음, 정부의 경제부총리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반대를 한다. 이거 자체가 지금 좀 음, 황당한 일이지요. 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음,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냥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도 음,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 덜 됐고, 음, 우리가 그동안 과다한 유동성이 많았지만 지금 금리 인하로 다시 뭐 주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폭락하고 있고, 음, 또 소상공인들은 지금 오미크론 이후에 여러 음, 가지 영업 제한 때문에 과도한 희생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강요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필요하고 음, 또 동시에 우리가 지금 계속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하면서 네,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적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코로나 이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적은 재난지원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금을 더 걷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부채 뭐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해놓고는 세금 음, 추계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죠, 초과세수, 수십억씩 예, 돈을 더 지금 돈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음, 돈을 조금만 주고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걷고 있었으면서 지금 무슨 음, 뭐 국가 재정 얘기를 하는 건지 음. 이거는 정말 뭐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 정치를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본인은 또 정치를 안 한대요. 또 그래 놓고는. 아, 나 이게 뭐 참. 본인의 음, 뭐 출마 정치를 떠나서 뭐 음, 본인의 뭐 기재부 관료로서의 명예나 여러 가지 음, 정치를 할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음, 이 분이 지금 뭐 그동안 우리 기재부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는지 음, 뭐 기재부가 가장 경험이 많고 기재부가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또 기재부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IMF 외환위기도 기재부에서 정말 책임 없이 있다가 맞은 것이라고 그렇죠. 그 보이고요. 기재부 예. 때문에 온 IMF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 이제 너무 놀라서 국가 부채나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수치를 봤을 때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더 걷고 있는 거는 음, 기재부가 정말 정책 실패를 한 거예요, 이번에. 음, 원했든 뭐 원하지 않았든 세금을 더 걷었다는 거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 사과를 해야 할 타이밍에 네. 어, 국회에서는 이제 음, 국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을 해가지고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게 뭐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추경을 하면 안 될 그런 것도 그럴 이유를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는 음. 국회가 합의해도 동의 못한다고 하는 거는 뭐 이게 너무 금액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그 재원 지급 방법의 뭐 이 예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둘 논의가 다일 거예요. 필요하고 둘 다 있는 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또 정부 재정 마구 지출하면은 자기들의 그 권력이 축소될 것 같으니까 네. 아마 이분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재부 관료로서 책임을 다한다. 음, 이게 본인의 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음, 기재부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뭐가 더 맞는 일인가를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 어찌 됐든지 이재명 후보와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이 이번에 반드시 추경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지 음, 않으면은 민주당이 무능한 겁니다. 그렇죠. 좀 서둘러야 합니다. 이것도 질질 끌다가는 네. 국민들에게 그 좀 불신을 살 수가 있으니까요. 전광석화와 같이 오늘 내일 말 안 들으면은 바로 이제 홍남기 탄핵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해야 합니다. 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들이 각성해 가지고 뭐 그러면 뭐 할 수 없네요. 저희가 올려 보겠습니다. 추경 뭐 그렇게 요구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애들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제 어제 저기 뭐야 단단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만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조정실장한테 말을 들을 것처럼 해놓고는 정작 그렇게 해서 홍남기 탄핵안을 이제 접으니까 바로 또 이게 뻥이었다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습니까? 이게 과연 이 문재인 네. 정부가 선출 권력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김부겸 총리께서 음, 추경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음,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도 있으면은 더욱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시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도 그래요. 도움이 될 것 저기 저 같고, 최지은 예, 대변인은 뭐 말을 좀 가려하셔야 될 위치시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결단하면 됩니다. 예. 대통령이 결단하시면 돼요. 안 될 일도 됩니다. 예. 자, 지금 어떻습니까? 그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샤이 이재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 캠프에서도 지금 아마 부산하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준비한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든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결국은 음, 우리 국민들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TV 토론이라든지 음, 뭐 홍보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결국 내 삶에 앞으로 5년 동안 누가 더 도움이 되겠느냐 그 음, 정책으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번 이제 추석 전에는 저희가 좀 상승 국면이었는데 음, 과도한 그 네거티브 음,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음, 사실 확인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음, 허위 사실을 굉장히 왜곡해가지고 과도한 네거티브가 있었고 음, 그런 면들이 아마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음, 이 결국은 이런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음,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하고 사실관계도 빨리 밝히고 빨리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또 상대 후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지금 뭐 아버지가 네,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샀다는지 네, 또 김만배 씨의 녹취록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음, 또 그 현금을 다량 뭐 145억인가를 인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런 영수증도 없는데 음, 윤석열 후보가 특활비로 현금을 쓴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관행이니 음, 내용을 우리가 보지도 않으면서 잘 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음, 김혜경 여사의 11만 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음, 얘기를 하는 거는 양쪽에 다 같은 좀 동일한 기준을 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런데 뭐 이런 네거티브 대책 이런 대응도 중요하지만 음, 사실은 결국은 정책 선거고 음, 결국은 앞으로는 비전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 중도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계시죠. 네,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셨고 음, 그 위에도 여러 중도층에 있는 원로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셨고 음, 거기 또 실제로 그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부산에서 그리고 부울경에서 이렇게 공약 발표를 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공약들을 계속 이렇게 내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비전 그리고 TV 토론 이런 데서 후보자의 그 준비된 정도 그리고 상대 후보의 무능 네.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면은 지지율이 또 잘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께서도 선대위원장을 맡아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호남을 비롯한 지지층 결집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실시될 여론조사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NBS 조사 결과가 핵심 지표가 될 텐데요. 자, 우리 청자분들 올려주신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최디님. 같은 진영에서 쓴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쓴소리를 받아들였다면은 정권 교체론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겠나. 그놈의 갈라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라치기라는 그런 비난 때문에 정권 교체론이 더 힘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 갈라치기 하느냐 뭐 이렇게 네.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그때 그걸 좀 필요하다면은 새겨 듣고 고치는 노력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아지님,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은 갈라치기네, 배신자네 이렇게 난리를 치니 차마 말을 못 해왔던 것이죠. 현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승리에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라고 하셨고, LYS님, 국민이 홍남기 탄핵하라고 촛불을 들어야 하나요? 문 대통령님 제발 국민의 댓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 홍남기 같은 사람의 말만 귀 기울이십니까? 라고 하셨고, 레슬리님, 샤이 이재명이고 뭐고 희망회로 그만 돌립시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4.7 선거 때와 지금이 똑같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역 조건 규제 이거 안 풀면은 100% 대선에서 집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권자분들이 질 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캠프에서 잘 헤아려서 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뭐 그 어떤 여파를 낳더라도 일단 판을 흔들어야 되는데 너무들 다들 그냥 이지고잉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뭐라든 좀 했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홍남기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강하게 제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방역을 챙기는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이미지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최지은 대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